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19페이지 4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4번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된 거래의 입력은 생략. 자, 그러면 작성일자 기준에서의 이 전화요금 청구서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11월 13일 날 청구서를 받았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한 열흘 뒤에 통장에서 이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날 청구서 작성 날짜 이날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비용 발생 차변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날 빠져나간 게 아니고 앞으로 한 열흘 있다가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은 아직은 지급이 안 된 상태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 네. 그래서 차변이 통신비, 대변이 미지급금 분계를 해줘야 돼요. 혼합 분계 해가지고요. 자,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 부가세 있잖아요. 15,540원을 공제 받아야 되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안 되면 공제도 못 받고 매출세액도 누락돼요. 그게.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화요금하고 전기요금의 청구서는 또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양식으로 보면은 이게 세금계산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청구서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쇄되어 있어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사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보고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면은 51번 유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이 유형이 51번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11월 13일로 고쳐주세요.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51번입니다. 품명에는 전화요금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수량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에다가 거기 공급가액이 155400. 네, 그러면 이제 합계가 170940 맞죠? 거래처는 K, 한글로 K 해보세요. 네, 주식회사 KT 있죠? 그리고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해주시고요. 분계는 이게 이제 미지급금 분계니까 혼합으로 해줘야 돼요. 3번 혼합. 자,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맞고, 이 공급가액이 상품이 아니고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코드에다가 통신비인데 영업부 통신비는 800번 떼야 돼요. 814번 써야 돼요. 판매관리비. 자,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작성일자 기준으로는 미지급금. 253번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하면 안 돼요. 미지급 비용은 결산 때 비용을 발생시킬 때 쓰는 거고요. 결산 수정분계 때. 요렇게 기중에 지금처럼 통신비니까 선생님 통신비 미지급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 해도 안 될까요? 부채로서 같은 부채니까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여기에는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개정과목 분류는 잘못된 거예요. 개정과목 분류를
그건 미지급 금으로 분류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170, 940 거래처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KT. 자, 다음 문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계산서. 네, 유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매입 세금 계산서 건들이었는데 이제는 매입 계산서 건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53번이에요. 유형이. 51번 아닙니다. 계산서 매입은 53번. 전자계산서 거래도 전자입력으로 입력합니다. 자, 11월 14일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80만원짜리.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53번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날짜는 11월 14일로 고치세요. 유형은 53이고요. 품명에는 회계실무라고 쓰죠. 회계실무. 공급가액에는 80만원. 면세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거고,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 계산서. 예,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주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처럼 전자계산서도 1번 전자입력이에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기해주면 출금전표로 정리가 되겠고, 계정 코드는 회계실무 교육은 상품이 아니고 교육 훈련비라는 거. 그래서 여기 800번대 교육훈련비로 고칩니다. 825번. 네,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825번 교육훈련비.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자, 다음에 11월 15일 거, 그 밑에 거 한번 봅시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요. 전자계산서 면세예요. 화분은 면세입니다. 전자계산서 1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분기 이것도 하면 돼요. 자, 계산서를 받은 것은 다 53번이에요. 계산서를 받았다 그러면 53번. 자, 11월 15일자 입력합니다. 11월 15일 유형이 53번이에요. 왜? 계산서 받았으니까. 품명은 화분. 공급가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해피.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현금. 자, 그러면 출금전표로 됐는데, 자, 화분을 왜 샀죠? 접대 목적으로 샀죠? 매출거래처에다가 선물하려고 했으니까 이거를 코드를 접대비 800번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접대비 813번.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입력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딱 선생님 접대비 불공으로 해야 되죠? 이거 53번이 아니라 불공은 54번이지 않습니까? 접대비니까
아니에요. 54번이 되려면은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이어야 54번.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어치 뭔가를 샀는데 화분을 샀잖아요. 만약에 화분이 아니고 뭐 과세가 되는 선물 세트나 이런 걸 샀다면은, 그렇다면 세금 계산서 받았다면은 저기가 54번이 되고 접대비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가 아닙니다. 계산서는 무조건 유형이 53번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계정 과목 코드는 접대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6번을 보겠습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 선물, 이것도 접대비네요. 동양화를 구입하고, 동양화가 뭐예요? 예, 면세 제화입니다.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 전자란을 비워둬야 됩니다. 종이 계산서니까. 종이 계산서를 3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예, 그래서 혼합 분계해가지고 미지급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16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11월 16일. 자, 유형은 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품명에는 동양화라고 쓰면 되겠죠? 동양화. 수량 단가는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 도규 갤러리. 종이기 때문에 이거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돼요. 분계는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 분계 해가지고 차변에 동양화가 상품일 리가 없죠. 거래처에 선물할 거니까 접대비 813번으로 고쳐야 되고요.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미지급금이 3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미지급금의 거래처 도규 갤러리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매입수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연습입니다. 여기 이제 54번들이에요. 매입수액 불공제되는 세금계산서. 이것들이 54번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고요. 자, 11월 17일 거 보겠습니다. 진로마트에서, 네, 잠깐만요. 그 심사건으로 전화가 와서. 네, 김건기입니다.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평원으로 넘어갔구나 이제. 아, 심사가 늦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거 수업 일정을 스텝에 아니죠. HRD넷에 올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대기로 돼 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11월 17일 거 했고요. 아직 안 했죠. 11월 17일 거. 자, 아니. 네. 11월 17일 거 입력해야 되죠. 자,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입니다. 외상이지만 혼합 분기해야 됩니다. 외상 분기하면 이게 외상 매입금이 되니까요. 자, 이 세액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4번이에요.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17일 유형은 54가 되는 거고요. 이 54를 선택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예요. 여기 9번 클릭해주고 선택. 예, 불공제 사유 선택도 정확히 해야 되고요.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 그리고 거래처는 진로마트죠. 네, 진로마트 되겠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는 받았죠.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하셔라. 자, 상품이 아니고 이 선물 세트는 접대비로 한다.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찰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부가세, 요 부가세가 부가세 신고할 때는 이게 표시가 되는데, 회계 처리할 때는 부가세하고 공급가액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안 합니다. 공제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다 접대비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대변은 미지급금 55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진로마트. 그렇게 두면 돼요. 다음에 18일 거 보겠습니다. 11월 18일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SM5 5인승 2000cc짜리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3천만원에 300만원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했습니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할부는 미지급금.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하잖아요. 미지급금이 되고요. 금융회사, 현대캐피탈, 삼성캐피탈 뭐 이런 데서 할부를 했다. 그러면 차입금이에요. 네. 금융회사 통해서 금융할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바로 할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값을 12달로 균등 분할해서 납부한 거잖아요. 미지급금을 갚아나가는 식으로 회계처리 나중에 해주시면 돼요. 자, 승용차 2000cc짜리면은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취득할 때 발생한 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54번 불공 유형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11월 18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4가 되고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번호로 3번 클릭하고 선택. 그리고 품명에는 승용차. 공급가액에는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미지급금 분계해야 되니까 혼합. 상품을 뭘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 운반구. 유형자산 개정 과목 중에 차량 운반구 있죠? 208번. 부가세 포함되죠? 차량 운반구에 부가세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내려와서 대변. 미지급금 253번 3,30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유지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19일 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3.1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5인승 2000cc 수리하고, 자, 근데 여기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괄호에 넣어줬어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해라 라는 뜻입니다. 수익적 지출이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0만원에 세액 3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미지급금. 카드 결제는 다 미지급금이죠. 여기서 비용은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예. 대변의 대금은 미지급금. 자, 입력하게 보겠습니다. 11월 19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54번.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하고,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은 30만원. 거래처는 3.1공업사.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1번. 분계는 카드 분계 안 되고, 한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보실까요? 4번. 되네. 카드 분계하니까 미지급금 처리됐군요. 혹시 외상매입금 될까봐 안 된다고 그랬는데 미지급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상품을 뭘로 고치면 돼요? 예, 차량 유지비 800번대 코드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카드 분계해서 이렇게 근데 카드 분계를 했으면 이거 고쳐야지. 손볼 데가 많아요. 미지급금은 3.1공업사에다는 지급한 거예요. 우리가 카드 결제 해줬으니까. 우리는 카드사에다 지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무슨 삼성카드로 바꿔야죠. 코드를. 거래처 코드 삼성카드. 예, 이렇게. 자, 여기서 분계는요, 혼합으로 분계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줘도 됩니다. 이렇게 고쳐줘도 되고, 지금처럼 카드 분계해가지고 차량 유지비로 여기 차변을 고치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로 바꿔주고. 예. 매입거래 시에는요, 밑에 분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잘 고쳐주셔야 된다. 다음에 20일 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승용차를 장기 렌트, 빌린다는 거죠. 3,500cc짜리니까 개별 소비세에 해당되는 승용차입니다.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자, 개별 소비세에 해당이 되는 승용차를 임차한 것도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54번이 됩니다. 자, 날짜는 11월 20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4번. 여기서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입니다. 선택. 분명에다가는 승용차 임차해도 되고 렌트해도 되고. 공급가액 50만원. 거래처는 한국렌트.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비산서를 발급받았죠. 1번.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1번. 현금 분계. 자, 출금전표인데 차변에 승용차 렌트는 임차료예요. 임차료. 비용. 임차료.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코드에다가 임차로 해서 819번 임차료를 써야 돼요. 판매관리비 819번. 승용차 렌트.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현금입니다. 다음은 21일 거 보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번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를 300만원에 30만원짜리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고 그랬고요.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돈을 지금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 회사의 업무하고 무관한 겁니다. 만약에 이 골프 장비를 사가지고 회사에 어디에다가 두어서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했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가지고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즉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온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도 안 되고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박상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가지고 박상준 대표이사한테 이 돈을 330만 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일단 회사가 지불했으면, 그러니까 회사가 받아서 지불하든지 아니면 회사 돈으로 일단 지불한 다음에 박상준 대표이사의 급여에서 330만 원을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준 그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으므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부가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유형은 54번으로 불공제 사유는 이번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요거예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요거 클릭해 주시고 선택. 분명히는 골프 장비 공급가액에는 300만원 거래처의 이름은 모든 골프 전자세금은 종이죠? 비워둬야 돼요. 전자가 아니니까. 대금은 외상으로 했죠?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에 이걸 가지급금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코드를 가지 134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지급을 모든 골프에다 한 게 아니라 대표이사한테 가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박상준으로 고쳐줘야 돼. 박상준 이렇게 가지급금 거래처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변에다가 유상으로 샀으니까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330만 원. 탭키 눌러보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가 맞아요.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모든 골프. 자, 가지급금 관련된 거 하나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던 것이 그 유형상사 말고 앞에서 그 3일 패션 할 때 출장 떠날 때 출장비 계산해서 주는 거, 그것도 가지급금이었어요. 지금 이런 형태도 가지급금입니다. 자, 이제 22일 걸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라. 자, 우리가 프린터를 사가지고 3D 프린터를 사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기증한다 이거예요. 그건 접대비가 맞죠. 그러면 이것은 매입세 공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기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봐요. 잘 기억해 주세요.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봅니다. 사업을 잘하자고 기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예, 좋은 일 하는데 매입세 공제 좀 해주지. 이건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부가세 매입세 공제에 관한 또 특별 예외사항을 좀 만들어 가지고 기부하는 경우에 기업이 기부 목적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 아직 그거 안 생겼으니까요.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자, 그러면 11월 22일 거 입력해 보겠습니다. 11월 22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4가 돼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사유에 보면은 아무리 봐도 기부금이라는 항목이 없죠. 불공제 사유 중에 기부금 사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이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 분명히는 그냥 프린터라고 쓰겠습니다. 프린터. 공급가액 200만 원. 거래처 포토전자.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혼합. 자, 이 프린터가 상품이 아니라 접대했단 말이에요. 접대비 813번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 되고요.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어요. 103번 보통예금이 22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개념 과목은 꼭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주고 가야 돼. 그래서 보통예금이 서울은행.
예, 맞아요. 예. 접대비가 아니고 이 기부금이죠. 네, 위에 예, 첫 번째 줄에 기부금 맞습니다. 네, 아까 설명 기부금이라고 그래놓고 예, 딴 생각을 했었어요. 예, 기부금, 접대비가 아니고 예, 주민센터에 기증했으니까 접대가 아니에요. 이건 기부죠. 접대비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접대라는 것은 거래 관계에 있었을 때 거기다 접대하는 거고, 예, 주민센터에다가 주는 것은 이거는 기부했다고 하는, 우리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기관에다가 그냥 주는 거니까 그건 기부한 거죠. 기부금,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다. 이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23일) 걸 볼까요?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을 하고요. 종이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10만원에 만원짜리.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했고,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답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구입했을 때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만 면세 사업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11월 23일로 고치세요. 유형이 53번인데 아니야 54번인데 사유가 뭐가 되느냐, 여기 있죠.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 네, 4번입니다. 4번 선택하시고 품명은 소모품, 문구용품, 예, 문구용품이라고 해도 되고 소모품이라고 해도 되고 문구용품. 예,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만원. 거래처는 행복문구.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종이니까 이거 비워둬야 돼요. 전자란을 비워두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현금 분개해 주시고, 소모품비로 코드를 바꿔줘요. 소모품비 800번대 830번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글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해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 100만원에 10만원짜리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토지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등기도 해야 되고 법률 자문도 받는데 법무법인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뭐다? 자산이다. 자산. 그런데 우리가 토지라는 것이 면세 재화입니다. 그래서 토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부가세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라는 재화가 면세 재화예요. 토지 관련된 부가세가 뭐가 있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법무법인에서 뭘 하고서 비용을 지불할 때도 그때 부가세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만약에 정리가 필요해가지고 토지를 토목공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 토목공사 하는 회사에서 와서 공사해주고 만약에 700만원에 부가세 70만원. 그것도 공제 못 받아요. 그 70만원. 예. 토지에 관련된, 토지의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토지 관련된 어떤 비용을 지출하고 그걸 토지로 회계 처리했어요.
전부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54번 불공이 돼요. 세금계산서 받았기 때문에. 자, 11월 24일로 날짜 고친 다음에 유형을 54로 하고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맨 위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등기대행 공급가액에다가 100만원 거래처에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므로 1번 분계는 전부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1번 현금 분계. 그리고 상품이 아니라 코드의 토지 이렇게 입력하면은 차변의 토지가 110만원, 대변의 현금이 110만원, 자산증가 자산감소인 거래가 되겠습니다. 토지입니다. 계정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전부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오게 된다. 네,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5일 거부터 하겠습니다.